3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라면이 있고, 신호등 색이 바뀌고, 지하철이 한 구간을 달리고, 노래 한 곡을 듣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짧은 시간, 누군가에게는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 3분. 어떤 이는 전 세계를 누비는 슈퍼스타가 되고, 스페인 황실을 팬으로 만들며,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3분 동안 아인슈타인을 만나는 사람,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사람. 여러분도 특별한 3분의 기적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세계인의 마음을 들썩이게 한 마법 같은 과학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고 36개국 5천여 명의 과학도들이 무대를 빛내는 바로 그 페임랩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렸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행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Which, as probably many of you know, has been going for 10 years around the world, but only started in Korea last year. 과학과 대중의 다리 역할을 해온 페임랩. 이 대회가 가진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Why do we love to fall in love? Sexy Science was my title. I got hooked. 2005년 영국 첼트넘에서 처음 시작한 페임랩은 과학대회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던진 창의적인 대회입니다. 단 3분 동안 몸짓이나 간단한 사물만을 활용해 어려운 과학을 설명해야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2014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소통하라는 건 이 과학이라는 정보만이 아니라 과학에서 느낀 내 감동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과학으로 소통하라라는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대중과 과학의 소통을 이끌어낼 2015 페임랩 코리아 결선. 쪽부터 1, 2, 3, 4, 5 여기다 붙여주시고,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가운데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시각 가장 긴장하고 있을 이들은 역시 발표자들이겠죠? 안녕하세요. 대학생부터 교수,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연구 분야를 가지고 결선에 진출한 10명의 발표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앞으로 10명의 페임랩어들은 과학과 대중 사이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이중 우승자는 영국에서 열리는 페임랩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영예를 안게 될 텐데요.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직장인의 저력을 보여주겠습니다. 화이팅! 페임랩 화이팅! 앞으로 페임랩어들이 펼치는 무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최강 멤버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과연 이들의 선발 과정은 어땠을까요? 지난 3월 3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본선 무대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과학으로 소통하자. 너도 나도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이 물건이 페로몬 향수입니다. 네,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좀 제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미국의 한 실험 결과에서는 이 페로몬 향수를 뿌린 여성들의 성적 행동이 3배 이상 증가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무엇을 기대를 하십니까?
눈부신 햇살, 아니면 파란 하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바꿔주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 DNA가 세포 안에서 1년의 과정을 거쳐 단백질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소품을 활용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무대가 기다리는 대회이니만큼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관문이 있었으니. What motivated you to apply for the Fame Lab Korea? I joined my People who never studied science before, so it makes science to be more fun and 발표자들을 진땀나게 했던 영어 테스트. 많이 당황하셨어요? 갑자기 영어 질문을 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학원이라도 다니려고요. So I'd like to let other people's, the normal people's. 하지만 다행히도 영어 실력은 점수에 크게 반영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는지 약간 알아보는 수준이고요. 이 영어는 나중에 본선에 나가게 되면 다시 여기서 이 주최 측에서 교육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에 크게 반영이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제 신선함, 전달력, 네, 가능성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재미예요. 심사 기준에 맞춰 최고의 3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지역 본선 참가자들. 과학을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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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과 웃음과 감동이 함께했던 나흘간의 좌충우돌 지역 본선. 최고의 실력자들로 구성된 페임랩 결선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가요계의 슈퍼스타 K, K-팝 스타가 있다면 과학계에는 이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회죠? 네, 여러분 아주 잘하시네요. 저는 작년 대회 2014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막을 연 결선 대회. 이 순간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이상하게 바로 튀어나가려고.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결선대회 첫 발표에 긴장감을 풀어보려 애써 미소도 지어보지만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데요. 3분 동안 과학 토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안지연 씨라고 합니다. 벌써 뭔가 막 준비가 되고 있네요. 네, 어떤 주제로 발표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첫 무대를 열어주시는 안지연 씨,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임랩 출전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대학원생들이 관심 많을 줄 알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나가보자라고 얘기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들 그냥 너나 나가 이런 식의 답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갔다는 거 알고 되게 놀래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가 진짜 그거 할 줄 몰랐는데 했다고. 여러분은 바이러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감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DNA가 세포 안에서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방금 여러분은 분자세포 생물학의 매우 기초가 되는 센트럴 도그마, 일명 중심 원리를 배우신 겁니다. 긴장감에 떨던 처음 모습과는 달리 차분하게 발표를 이어나가는 지연 씨. 이처럼 과학을 응용하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는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유용한 바이러스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 과학 응용의 힘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포 공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잖아요. 이 세포 공장은 무엇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리가 뒷부분에 마무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세포 공장 무엇이다? 카피로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쉽게 대답을 잊지 못하는데요. 정말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버벅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한마디 한다면? 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DNA를 그냥 우여곡절 끝에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안지현 씨의 발표였습니다. 박수로. 네. 이 정성이 대단히 표정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볼 수 없게 되잖아요. 이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현 씨의 발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자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대학에서 인공시각장치를 연구하고 계신 서정모 씨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멋진 강의를 해주시고 있는 젊은 교수님이신데요. 아무래도 평소에 듣지 못하는 특별한 새로운 스타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모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 경쟁자들 사이에서 당당히 무대에 오르는 중년의 참가자. 젊은 사람들을 위한 대회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나이 제한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제 강의를 빨리빨리 이해하는지 제 자신이 강의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비용은 좀 높고. 저는 안과 의사이자 인공시각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몸이 1000냥이라고 하면은 눈이 900냥이라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량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볼 수 없게 된다면 이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카메라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눈이라는 뜻입니다. 카메라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앞에 렌즈 뭉치가 있고 렌즈 뭉치 안에 조리개가 있고 그 뒤쪽에 카메라 필름이나 CCD나 CMOS가 있습니다. 우리 눈도 동일합니다. 내구성을 굉장히 시야를 담당하는 우리 눈의 각막과 망막의 원리를 카메라 렌즈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발표자. 그는 녹내장과 같은 질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인공시각장치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녹내장이나 망막 변성.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양손을 모으셔서 어렸을 때 하듯이 망원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뗐을 때보다 여러분이 보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바로 이게 시야입니다. 간단한 몸짓을 활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봐요. 경험을 해보니 상세한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진짜 궁금하신 게 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짧게 그리고 강렬하게 환자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됐고요. 제가 꿈꾸는 세상, 제가 바라는 미래는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보통 이런 페임랩 같은데 이렇게 와서 얘기하려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좀 오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걸 한번 좀 해보시겠다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용기 같은 거 갖고 여기로 오셨나 한번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학생들한테 얼마나 잘 강의를 하고 있나 라는 피드백도 받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인공시각장치가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앞으로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대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환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의학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서정모 발표자. 그는 과연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발표자입니다. 평소에도 전공을 살려서 우주체험센터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강신철 씨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결선 진출자들 중 가장 멀리서 온 세 번째 발표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먼 길을 떠났었는데요. 서울에서 6시간을 달려 전남 고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지금 잠시 후에 여기 MAT라는 장비를 탈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장비를 타면서 자기가 우주인 됐을 때 어떤 느낌일지 미리 체험해보는 장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주는 우주과학 전도사 신철 씨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 친구 이제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올라가시고. 자, 이제 우리 친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와서 탁 부딪혀서 얘가 이제 흔들흔들 할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친구가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 임무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몇 가지 문제 낼 건데 그거 맞춰줘야 돼요. 알겠지? 네. 자, 손잡이 딱 잡고. 자신의 설명을 듣고 반짝반짝해지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주인공인데요. 그가 페임랩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이 우리 일상 속에 항상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과학을 충분히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과학자다라는 사실을 서로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씨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과의 노란 알맹이를 지구라고 한다면 이 얇은 껍질이 바로 지구 대기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이 얇은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부분의 빨주노초 파남보를 합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뜨고 질 때는 두꺼운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에 있는 공기 분자가 파란색은 흩어버리고 빨간색만 우리에게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은 푸르고 태양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과된 신철 씨가 준비한 빨간 사과의 역할이 컸을까요? 청중들의 관심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늘에서 본 붉은색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태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도 낮에 하늘 위에 뜨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현상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학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까지 그 청소년들이 막 찾아왔을 때 또 마찬가지로 천문 현상을 보고 싶지만 못 볼 때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원래 보여주고 싶었던 게 천문이었는데 천체였는데 천체를 볼 수 없는 날씨 때 어떤 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냥 요만한 지점토를 하나 이렇게 가져다가 그냥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50개를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 의미 없이 50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49개를 뭉치고 조그만한 이 한 개를 뭉치고 나면 얘가 실제 크기의 지구와 달의 스케일이 됩니다. 근데 이 지구를 10바퀴 굴리면 그때 거기에 달을 놓고 쭉 뻗으면 이게 지구와 달의 실제적인 스케일이 되고 이것을 4번을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태양의 크기가 됩니다.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의 비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 그려본 우주. 과연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을지 결과가 기대됩니다. 신철 씨의 발표가 끝나가는 동안 이 무대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다는 명진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이 마음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같이 즐깁시다. 문명진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씨와 함께 무대를 즐겨볼까요?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뉴턴의 고전역학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과 소셜 네트워크.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0차원, 점의 존재입니다. 그랬던 제가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직선, 1차원의 존재가 되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저와 이 친구를 알게 되는 또 다른 친구를 한 명 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각형의 존재, 2차원의 평면의 존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세 사람을 알게 되는 또 다른 친구를 한 명 알게 되었더니 보다시피 3차원의 구조로 이렇게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뉴턴처럼
인간의 상호작용을 소셜 네트워크로 설명하는 명진 씨.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예술을 전공하는 친구를 이렇게 한 명 사귀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를 통해서 예술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이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4명의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예술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누구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네, 바로 저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이론. 인간의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명진 씨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망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에 무엇을 전달하고 있었습니까? 행복한 미소였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우울한 표정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행복한 미소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몸에도 좋지 않아. 대회장을 웃음바다로 만든 주인공. 남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그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곤충병리 실험실에서 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장수풍뎅이랑 대화도 하고 이뻐해주고 있어요. 5번째 발표자, 곤충과 사랑에 빠진 이보람 씨를 소개합니다. 그녀가 대뜸 제작진을 데리고 간 곳?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누에 같은 제가 키우는 곤충들인데요. 지금 누에들이 잘 살고 있나 한번 보고 있어요. 누에를 덥석 집어드는 보람 씨. 소녀 같은 눈망울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요. 곤충 연구하시면 뭐가 좋아요? 얘네들가 너무 귀여워요. 어때서요? 네? 막 이렇게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엽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물일 테니까 뭔가 애기 같은 것 같아요. 귀여워요. 제가 좀 한기염하죠. 자, 페임랩에 나가시는 이유. 곤충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화학적인 농약을 줄이는 것을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당찬 각오만큼이나 발표 연습도 야무지게 하는 보람 씨.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곤충의 실험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똑순이로 통한다는데요. 곤충 속의 성벽이 보람이는 소통을 참 잘해서 이미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여기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다른 창의융합에 관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또 그걸 능률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충북대의 자랑, 곤충소녀 보람 씨를 무대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5번째 발표자는 여러분께 식물의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다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곰팡이를 떠올리시면 아마 식빵이나 상한 음식에 핀 이런 나쁜 곰팡이만 생각이 나실 건데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버리고 이 곤충 곰팡이가 우리의 밥상을 지켜줄 천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네, 그런 거 느끼긴 했지만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는 더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환호성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병이 나듯이 이 곤충 곰팡이는 곤충만을 죽이고 곤충만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곰팡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곤충 곰팡이가 어떻게 우리의 밥상을 노리는 이 해충과 병원균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관중들의 환호에 힘입어 어느새 무대를 즐기는 보람 씨. 따라서 이 곤충 곰팡이는 우리의 밥상 위에 채소를 갉아먹는 해충과 채소의 병을 일으키는 나쁜 병원균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만능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완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말로 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만능 열쇠인 것입니다. 해충만을 죽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가 없고
자연에서 유래되어 환경과 조화로울 수 있는 이 곤충곰팡이,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밥상 천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침착하게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저 준비한 만큼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하실 때 이거를 굳이 이제 끼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좀 천사 같지 않나요? 네.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당황했을 보람 씨를 위해 응원의 박수가 끊이질 않는데요. 천사 머리띠를 한 곤충 소녀, 과연 승리의 여신은 보람 씨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각자의 과학 주제를 가지고 숨가쁘게 달려온 페임레버. 사실 이들이 수준 높은 발표 실력을 마음껏 뽐내기까지 그들만의 특별한 훈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확인해 보시죠. 결선 대회를 앞두고 페임레버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날, 어떤 분은 뭐 국내 결선 혹은 국제대회가 목표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이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박 2일 동안 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다양한 면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결선 무대와 세계 무대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말콤 러브 씨 모시겠습니다. 전 세계 36개국 페임레버들의 발표 스킬을 가르치고 있는 말콤 러브 씨.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부터 발표 매너까지 페임레버들은 말콤 러브 씨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무대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갔는데요. 한국 발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당부의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s obvious to me about Korean society is, of course, it is a tremendously polite society. When you are addressing mass audiences, particularly in other areas of the world, you need not to be so deferential. You need to look like you're in charge. Not arrogant, but just like you're in charge. 이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발표자들은 자신들의 장단점을 하나씩 교정받았는데요. 당당한 목소리, 손짓, 표정, 시선까지 각자의 성향에 맞는 맞춤식 수업을 받았습니다. 결선 대회 수상과 상관없이 앞으로 페임레버 10명은 국내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다양한 활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거든요. 강연은 물론이고 과학쇼, 사이언스 나일 라이브라는 과학쇼도 하고 같이 지금 책도 쓰고 있고 뭐 아프리카 TV로 이렇게 같이 과학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곽방 TV라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제가 좀 더 제가 이 과학 소통에 되게 즐기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특별한 훈련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페임레버들. 쟁쟁한 실력자들의 무대를 계속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발표자는 침착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이영익 씨입니다. 현재 물리학에 많은 재미와 호기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학에 대한 재미와 열정을 대중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하시는 이영익 씨의 멋진 발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넘친 모습으로 무대에 선 영익 씨. 하지만 지역 본선 때 그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준비물 좀 놔도 될까요? 소극적인 목소리와 행동, 그리고 과도한 긴장감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조차 힘들었는데요. 조금 이따가 시작해도 되나요? 준비.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돼서. 네. 무대에서 한창을 서성인 끝에 어렵게 입을 뗀 영익 씨.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우리는 네 자리의 숫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하지만 시간은 알차고 흥미로운 발표 내용에 비해 다른 여러 가지 스킬이 부족해 보이는 영익 씨. 시간이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이죠. 1915년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보니
혹평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아이디어는 참 기발한데 문제는 물리학과가 볼 때는 기발해요. 재밌고. 근데 문제는 일반인이 볼 때는 그 기발함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아이디어를 낼 때 본인이 했던 그 기발함을 조금만 더 쉽게 사용하면 아마 총이 날 것 같아. 당사자만큼이나 아쉬움을 느끼던 심사위원들. 안녕하세요. 다 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하셔서. 주제가 좀 어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많이 어렵죠. 근데 그거를 이제 3분 안에 담아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그래도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본선과 함께 마스터 클래스까지 거친 그의 실력이 얼마나 발전했을지 무대에서 확인하시죠. 이틀 같은 하루, 10분 같은 1시간. 우리는 때로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흐른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열쇠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크게 3가지에 대해 다루고 있죠. 시간, 공간, 그리고 중력.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본래 하나이고 이 둘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태블릿 PC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장 배터리죠. 자, 태블릿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배터리를 시간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둘을 하나로 모았죠. 내장 배터리를 탑재한 태블릿, 즉 시공간이 합쳐진 우주였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이것은 익숙함을 바라보는 한 과학자의 의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익숙함에 대한 의문, 이것이 바로 새로움에 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 얘기를 지금 우리가 같은 곳에 나하고 발표하신 분이 같이 있는데 지금 3분 발표하셨는데 네. 3분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나는 3분이 지금 네. 굉장히 짧다고 느껴졌거든요. 한 1분 30초 정도. 근데 발표하시는 분은 지금 3분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마치 1시간 같았어요. 처음에 올라갔을 땐 긴장을 많이 해서 처음 부분이 사실 약간 꼬였어요. 그런데 한 1, 2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돼서 그걸 놔버렸고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질문에서 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줘서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본선에 나가시면 그 태블릿 PC 모니터를 한번 깨끗이 닦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되게 거슬렸어요. 너무 많이 이걸 연습을 하신 것 같아서 상대성 이론을 직접적인 주제로 하지 말고 다른 테마를 잡고 이것이 결국 상대성 이론이 녹아있는 그런 분위기다. 뭐 이런 하나의 다른 예를 좀 들을 수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사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썼었어요. 내가 난로 위에 앉아있는 1분과 아름다운 여자 옆에 있는 1분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이 상대성이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금방 와닿잖아요. 박수. 준비된 거였죠, 물론. 연습을 엄청 했고요. 그 한 줄 만들려고 한 일주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 멘트 딱 하고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그때 심정이 아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끝나는지 몰라서 주변 환경을 사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 비유를 들 때 남성분들의 탄식이 저와의 그 동감을 일으키는데 아주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 자 7번째 참가자입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발표와 자신감으로 본선 대회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이경호 씨,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무기인 경호 씨의 무대를 만나볼까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처럼 자유롭게 살든 아니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살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무엇보다 저는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어야 관중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염색체가 하나씩 떨어졌을 때 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대로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텔로미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특징을 나타내어준 그런 중요한 부분이 손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우리의 텔로미어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색체의 말단 부분인 텔로미어를 통해 인간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호 씨. 미국의 한 연구진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으쌰으쌰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해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의 경우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텔로미어 길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로미어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 여러분이 친구에게 너 그렇게 술 많이 마시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속도가 빨라진단다 라고 얘기하시면 친구는 텔로미어가 뭐야? 라고 묻겠죠.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3분 페임레스 스피치를 꼭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너무 반응이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관심할 줄 알았는데 저 호응 잘해주셔가지고 좀 감사하고요. 목장 돌리는 상당히 금방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아롱이 같은 경우 무지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기서 두 가지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아마도 그 동물의 팔자 아니겠습니까? 그 동물의 팔자가 우선이고,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환경적인 요인이 아마 똑같이 유지가 되었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팔자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본선에 나가시면 팔자라고 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거기서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팔자가 너무 임팩트가 강했나 봐요. 약간 뒤에 얘기한 게 좀 묻혀가지고 아무래도 약간 양날의 검이 아니었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청중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준 경호 씨의 발표.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8번째 발표자입니다. 바이오 나노 재료를 전공하신 김효연 씨입니다. 평소에 다양한 재료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이번엔 희원 씨가 준비를 하고 있군요. 이 물건이 페로몬 향수입니다.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 순간 소품의 센스가 돋보였던 그녀. 준비의 여왕을 무대로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실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김희원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부담스러웠고요. 되게 연습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무대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섬유로 이루어진 부분은 어딜까요? 네,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다 같이 머리카락 한 올 뜯어볼까요? 눈썹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머리카락 한 올에 10만 분의 1 크기가 되는 어느 한 섬유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미래의 신소재, 꿈의 섬유라고 말하는 탄소 나노 튜브라는 물질인데요. 불안했던 시작과는 달리 곧 안정을 되찾은 희원 씨. 이 머리카락을 뭉치면은 요 정도의 양이 되는데요. 제가 요 정도의 양을 실험실에서 탄소 나노 튜브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양은 사실 500번 이상의 실험이 가능한 양입니다. 나노, 슬슬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요? 이 섬유를 제 몸 크기로 확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역시 준비의 여왕답게 숨겨놨던 비밀의 소품이 공개되고 소품을 다루는 빠른 손놀림을 보니 연습량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제 몸을 탄소 나노 튜브로 이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약도 붙이고. 다들 한의원에 가보시면 근육통이나 침 놓은 후에 쪼여주는 빨간색 원적외선 램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 램프에 빛을 쪼여주면 탄소 나노 튜브는 열을 냅니다. 광열 효과라는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암세포 안에 탄소 나노 튜브를 넣어주거나 암세포 겉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열을 받아서 터져 찢어 죽어버리게 되는 원리죠. 사실 이 빨간색 티도 열 한다고 이런 거 입고 왔는데 긴장을 해서 못 보여주긴 했거든요. 지금 본인이 그 탄소 나노 튜브 갖고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 탄소 나노 튜브 겉면에 약을 붙여서 아까 전에 발표했듯이 치료제로 쓰이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탄소 나노 튜브 겉면에 어떤 물질을 붙여서 신경줄기 세포에 이거를 쳐주게 되면은 이 신경줄기 세포 분화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포를 분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 또한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씨였습니다. 얇지만 철근만큼 강한 미래용 신소재 탄소 나노 튜브. 자신의 몸을 활용한 아이디어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양자 역학 나왔어요, 드디어. 양자 역학을 사랑하는 송영주 씨입니다. 과학도 좋아하고 무언가 굉장히 신비로운 것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자신만의 다양한 재주가 있고 오늘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 양자 역학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실지 송영주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자, 제가 양자역학을 하니까 막 하면서 겁먹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양자역학이 대체 뭐야 하면서 궁금해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양자역학이란 원자나 전자같이 아주 작은 세계를 서술하는 그런 물리학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가는 전자 이렇게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 전자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 양자 세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전자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대한 전자의 모습입니다. 최면을 보세요. 전자예요, 전자. 자, 그래서 뭐 전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번 전자에 색깔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에는 하얀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식으로 빨간색과 하얀색 전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두 색깔의 중간 상태인 핑크색 전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이런 핑크색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단지 빨간색과 하얀색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하얀색 상태와 빨간색 상태가 한 전자 안에 공존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그걸 중첩 상태라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중첩 상태가 대체 뭐냐 보면은 제가 여기 있는 전자를 제가 관찰을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전자가 하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섞여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계의 확률성은 이 양자역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기로 소문난 양자역학을 마술로 풀어나간 영조 씨. 일단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데는 성공적인 것 같죠? 양자역학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꿈꾸시고 상상하시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은 바로 양자역학이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뭐 그 반응들은 예상하고 있었고 그 예상에 저는 호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의 마술에 이 괴짜 같은 인물의 정체가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그를 만나기 위해 카이스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키카드를 배울 건데 저 원래 키카드에서 그때 저번에 천연의 마술사 와서 했었던 그
취미 생활이라기엔 수준급의 마술? 죽었어요. 로키 진짜 살 수 있어. 로키 하면 로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지금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마술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물리 법칙을 한번 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학자입니다. 네. 뭐든 하트는 4, 클로버는 3.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지성인의 집합체 카이스트에서 마술만 하는 영조씨. 그는 마술사가 되고 싶은 걸까요? 보니까 그 마술을 참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는 언제 해요? 보통 마술 연습을 하는 게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공부를 하면서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래요? 아니 마술하는 거 봐서는 마술만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객관적으로 네 잘하셔가지고 막 영국으로 교환학생도 가시고 막 정말로 엄청 잘하시는. 그렇죠. 에이스죠, 에이스. 1학년 때는 이제 과가 갈리기 전이라서 전체가 다 수업을 듣는데 그 1학년 전체가 듣는 수업에서 1등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보이네.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네, 이제 마술을 하는 천재라 풀리지 않는 의심을 안고 집요하게 성적표를 요청해 봤는데요. A 플러스, A 플러스, A 끝이 없는 A 군단들. 헐. 와. A뿔이 몇 개야? 와, 대박. 오빠 국수 전공한다면서요? 비 어디 있어요? 있어. 공부도 마술도 잘하는 완벽남. 하지만 저는 영조 형 지금 5년째 보고 있는데요. 5년 동안 역시 여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굉장히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네. 연애만 빼면 다 잘하는 형이라. 물리학보다 연애가 더 어렵다는 영조씨. 이 무한 매력의 소유자를 다시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 스타트랙 좋아하세요? 네? 스타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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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미안합니다. 발음 나빴어. 아니. 페임랩 역사상 최초로 심사위원회 사과를 얻어낸 영조씨. 네네, 스타트.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거 보면서 막 양자 전송 이런 거 생각하세요? 거기서 그냥 텔레포트 기술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양자 전보 전선을 바로 떠올린 건 아닌데, 근데 저런 기술이 빨리 구현됐으면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상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민몽 씨입니다. 앞에 1, 2번까지는 거의 안 떨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 순서가 오면서 너무 많이 떨었습니다. 민몽 씨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할 무홍 씨의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장은 문서에 찍어 여러분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요새 이런 도장 많이 안 쓰시죠? 공인인증서. 마이크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더 많이 쓰실 겁니다. 이 전자도장은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과거의 이 도장처럼 말이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조금 그래도 침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앞으로는 이런 전자도장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 생체도장입니다. 이 생체도장은 복제가 매우 어렵고 사람마다 고유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정보 보안의 3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발표하는 무홍 씨. 스마트폰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4자를 입력하거나 패턴을 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 손가락, 생체도장만 있으면 편리하게 여러분이 스마트폰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불편했던 정보 보안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IT가 주는 편리함에 대한 비용, 이젠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으로 지불하는 건 어떨까요? 정보보안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 하기 쉽지 않은 민봉 씨한테 특별히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과 환호, 실수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대망의 시상만이 남았는데요. 대중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흔든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유용한 바이러스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 망원경을 만들어 보세요. 숨어있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보는 것.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비밀은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버리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서져 찢어 죽어버리게 되는 원리죠. 전자에는 하얀 색깔? 빨간색이 있습니다. 정보보안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0명의 페임랩러. 2015 페임랩 코리아 우수상 수상자. 웃음기 싹 가신 얼굴로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2명의 우수상 수상자는 계기일식을 발표해주신 강신철 씨, 그리고 텔로미어를 발표해주신 이경호 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주한 영국 문화원장상과 영국 첼트넘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우. 두 분 축하합니다. 2015 페임랩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자 2명인데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발표하신 김희원 씨와 양자역학 마술사 송영조 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나란히 발표한 희원 씨와 영조 씨가 같은 상을 받게 됐네요.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과 역시 영국 첼트넘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015 페임랩 코리아 대상 수상자는 감출 수 없는 이 긴장감. 과연 영예의 주인공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신 이영희 씨입니다.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5 페임랩 코리아에서 대상을 수상하시면 국제대회에서 한국 대표로서 발표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매 순간마다 눈부신 발전을 보여줬던 영희 씨.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약간 4345 좀 띵하고요. 0234 잘 모르겠어요, 기분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1661 좋기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과학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수상 여부를 떠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의도치 않게 2번이나 고한 얘기를 했는데요. 전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이 자라는 시간 3분. 당신에게 3분은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과학의 세계를 보여준 페임랩러. 그들의 꿈과 열정으로 달려온 지난 2개월간의 여정이 막을 내리고 이제 또 다른 기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중과 과학으로 소통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이틀 같은 하루, 10분 같은 1시간. 우리는 때로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흐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느낌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시간이 어디에서나 다르게 흐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금 저의 팔과 다리에서도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열쇠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크게 3가지에 대해 다루고 있죠. 시간, 공간, 그리고 중력.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본래 하나이고 이 둘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태블릿 PC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장 배터리죠. 자, 태블릿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배터리를 시간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의 우주가 이렇게 외장 배터리가 연결된 태블릿처럼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되어 작동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둘을 하나로 보았죠. 내장 배터리를 탑재한 태블릿, 즉 시공간이 합쳐진 우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찰하는 우주의 시공간은 이 태블릿의 사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사진을 그저 넘기거나 회전해 보는 데 만족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태블릿 우주에 숨겨진 기능을 한 가지 더 찾아냈죠. 바로 우리가 손으로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중력을 통해 시공간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피부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제 볼살은 줄어들지만 턱살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합쳐진 시공간도 서로 영향을 받아 중력에 의해 공간의 크기가 줄어들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중력이 서로 다른 곳에선 시간도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물처럼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력에 의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마치 공간처럼 우주에 그저 존재해 있는 것이었죠. 시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지난 100년간 내비게이션부터 GPS까지 우리 삶의 많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익숙함을 바라보는 한 과학자의 의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익숙함에 대한 의문, 이것이 바로 새로움에 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오신 거는 하시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제한 시간은 3분인데 준비됐으면 호흡 고르시고 당신 최고, 나도 최고, 다 같이 최고, 신나게 살자, 멋있게 살자, 전혀 살자, 과학으로 소통하자, 너도 나도 손을 잡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너와 나를 관찰하자. 자, 이게